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파이 네트워크가 로보페이의 결제 파트너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배송이나 순찰, 시설 검사 같은 로봇 서비스를 파이로 결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로보페이는 정확히 무엇이고 오픈마인드와 패브릭은 여기에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또 이들이 만들려는 로봇 경제에서 파이가 실제로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픈마인드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들이 움직이고 협력할 수 있도록 로봇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술을 개발해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패브릭은 오픈마인드가 개발해온 로봇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면서 로봇들이 단순히 움직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거래하며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독립 비영리 조직인 패브릭 파운데이션이 이 생태계와 거버넌스를 이끌고 있고요. 패브릭이라는 로봇 경제 인프라 안에서 결제가 확인되면 실제 로봇의 행동까지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시스템이 로보페이입니다. 파이와 이들의 관계는 이번 로보페이 발표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파이 네트워크와 오픈마인드는 이미 파이노드에 남는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 오픈마인드의 AI 모델을 처리하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파이 노드를 블록체인 노드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AI 연산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시험해 본 거죠. 그래서 이번 협력을 전혀 모르던 두 프로젝트가 갑자기 손을 잡았다고 보기보다는 오픈마인드와 파이의 기존 관계가 로봇 서비스의 결제 영역까지 한 단계 확장된 흐름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로보페이는 실제로 뭘 하려는 걸까요? 로봇이 할 수 있는 작업에 가격을 붙이고 사용자나 AI가 서비스를 요청해 비용을 지불하면 결제를 확인한 뒤 실제 로봇에게 작업을 실행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배송 로봇에게 물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결제가 확인된 뒤 로봇에게 명령이 전달되고 작업 결과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만 지금 당장 파일을 들고 로보페이에 접속해서 로봇을 부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여러 종류의 실제 로봇을 로보페이에 연결하고 결제 이후 로봇이 행동하는 구조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역이나 본격적인 상용화 일정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요. 실제 서비스를 시작하면 로봇 운영과 정비는 물론이고 보험이나 사고 책임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패브릭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봇을 실제 산업에 대규모로 투입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패브릭이 함께 그리고 있는 게 로봇 파이낸싱입니다. 누군가 자금을 공급해 로봇을 만들고 배치하면 그 로봇은 로보페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매출과 운영 데이터가 쌓이면 이 로봇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물 로봇과 미래 현금 흐름을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RWA 금융과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전체 그림에 파이를 넣어보면 역할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파이가 로봇 생산에 투자한 건 아닙니다. 로봇 파이낸싱의 투자자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로봇의 소유권을 파이로 토큰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역할은 로보페이에서 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파이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쪽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의 파이는 로봇 RWA에 투자하는 자산이라기보다 로봇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을 만들 수 있도록 소비자를 연결하는 결제 레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파이가 로보페이에 반드시 필요한 결제 자산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파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죠. 파이 네트워크에는 이미 지갑과 파이를 보유한 대규모 사용자 집단이 있습니다. 로봇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기술만 있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이 있어야 매출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로보페이가 파이 사용자만 보고 갑자기 접근했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오픈마인드와 파이 사이에는
이미 기술 협력과 투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기존 관계 위에서 로보페이 단계로 넘어오면서 파이가 가진 대규모 잠재 소비자층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로보페이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과 연결되고, 파이 입장에서는 자체 생태계 밖에서 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파이와 오픈마인드가 과거에 진행했던 기술 실험을 보면 앞으로 지켜볼 만한 가능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조에서는 파이오니어가 소비자입니다. 로보페이에서 로봇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파이로 지불하는 거죠. 하지만 파이노드까지 생각하면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파이와 오픈마인드가 실제로 시험했던 건 파이노드에 남는 컴퓨팅 자원을 외부 AI 연산에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 방식이 패브릭의 로봇 경제까지 확대된다면 파이 사용자가 로봇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연결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로봇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뒤에서 로봇과 AI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파이노드가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건 현재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가능성이 실제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로봇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보페이에서 사용자와 매출이 생기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 파이낸싱을 통해 다시 자본이 들어오는 구조까지 만들어진다면 파이도 외부 AI와 로봇 산업에 실제로 연결된 사례 하나를 갖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파이 결제가 몇 건 늘어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파이가 자체 커뮤니티 안에서만 움직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외부 산업과 실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고,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패브릭의 계획이 실제 서비스와 매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로보페이의 페이먼트 파트너라는 이름만으로 파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이의 발표만 보지 마시고 오픈마인드와 패브릭 파운데이션이 실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파이의 가치를 한 단계 이상 올려줄 호재라고 생각해요. 오픈마인드는 로봇을 가정과 직장, 다양한 생활 공간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고, 패브릭은 이런 로봇의 작업을 배달이나 촬영, 점검, 물건 이동처럼 실제 서비스와 결제로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 서비스가 현실화됐을 때 어떤 서비스를 가장 먼저 사용해보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